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지난주 내내 강추위로 고생하며 기후변화를 실감했었는데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북극 한파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변화의 시대의 패키징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면서 2월 1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능성과 미려함을 추구했던 패키징, 기후변화의 시대의 패키징 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환경을 배려한 혁신적인 디자인, 재활용성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단체들이 기업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어서 패키징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세, EPR 제도 등 전 세계적으로 규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패키징의 원천 감량,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감 패키징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모색하는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발표된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하대학교 황용우 교수의 LCA 기반 국제환경규제 및 정책 동향입니다. 국제환경규제 패러다임이 사업장 중심의 환경규제, 고도화된 제품 관련 환경규제에서 최근에는 LCA, 즉 전과정 평가 기반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환경규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2년 리우 선언에서 지속불가능한 생산을 억제하자는 어젠다가 채택되면서 LCA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1997년 LCA 관련 표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경 성적 표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LCA의 적용이 확대됨과 동시에 순환경제, ESG, 아리백 등이 화제가 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LCA 기반 국제환경규제와 정책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민간 인증은 EPD, 즉 환경 발자국으로 유럽 기준들이 정교해 유럽과 미국 등지로 수출할 경우에는 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패키징과 관련해 휴대용 비닐봉투 감수에 관한 지침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LCA 관련 인프라를 국내와 달리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과감한 규제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감소에 대한 지침 또한 LCA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듯이 대부분의 규제와 정책들이 ACL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애매한 친환경 개념보다는 LCA 기반으로 진행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포함된 것이 돋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LCA에 기반한 환경 규제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패키징 산업은 전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 정책과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 달성과 산업 리스크 회피를 위해 높은 수준의 LCA 시스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소개된 황용우 인하대학교 교수의 LCA 기반 국제환경규제 및 정책 동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SP4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패키징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재료이기에 탈플라스틱을 추구하는 오늘날 패키징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지난해 말 국회 입법조사처가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 정책 반응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를 살면서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미세 플라스틱, 유해물질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해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는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퇴출해 플라스틱 소비를 금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 폐플라스틱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는 사회를 뜻하며 현행 선형 플라스틱 경제체계에서 벗어나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의 전주기의 단계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생산에는 재활용 소재나 바이오 플리머 등 화석연료 대체 원료의 사용 유도와 플라스틱 생산의 점진적 제한,
두 번째,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확대 및 강화, 플라스틱 포장재 도입 검토, 재사용 가능 제품 및 에코디자인 적용 제품 생산, 표준화된 라벨링 사용 검토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의 단계적 제한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제품 소비에서는 소비자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다시 사용하며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및 인센티브 제공해야 하고, 네 번째, 플라스틱 폐기에서는 소각 처리 비율 저감, 야외 소각 강력 금지,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에 대한 안정적 폐기 기술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며, 다섯 번째,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 투자, 전국 단위 권역별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센터 설치가, 여섯 번째, 플라스틱 폐기물 선별에서는 이미 개발된 재질별 분리, 선별 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선별하는 시스템의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플라스틱 재활용에서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필요 등으로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국내외 탈플라스틱 과제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한 통합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흐름 속에서 우리 패키징 산업과 패키징 기업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랙티브 패키징은 소비자를 즐겁게 만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패키징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랙티브 패키징을 통해 개봉 경험을 넘어 브랜드, 제품과 물리적 또는 디지털 상호작용을 하고 제품에 대한 인식과 즐거움을 높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와인 브랜드인 에노소피아는 스마트 라벨을 적용, 라벨을 스캔하면 와인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로 작곡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패키징과 패키징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정 94-63-EC를 채택했습니다.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패키징을 생산,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차, 2차 패키징뿐만 아니라 운송 및 보관에 사용되는 골판지 패키징도 포함된 것이 국내와 다른 점입니다. 골판지 상자와 관련한 표시사항은 PAP20, 기타 판지는 PAP21, 종이는 PAP22 등 3가지 코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로벌 패키징 기업은 스위스의 골판지 및 판지 관련 패키징 기업 모델그룹입니다. 1882년 설립 이래 독일,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유럽 15개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의 요구사항에 맞는 패키징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2억 1천만 원,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골판지 원지 생산량은 약 46만 톤, 직원 수 4,600명의 유럽 굴지의 글로벌 패키징 기업입니다. 제품 패키징, 운송 패키징, 판촉용 패키징, 쇼핑몰 패키징 등 다양한 골판지 및 판지 패키징을 전문 생산하며 고객에게 상품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판지용 디지털 인쇄기 도입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며 골판지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단신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은 국내 패키징 산업의 기술 개발 및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의 기업 부문 신청 마감은 2월 23일, 학생과 공로 부문 마감은 2월 29일까지고 심사 결과는 4월 1일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코리아팩 2024 전시기간인 4월 23일에 개최되는데요. 코리아팩에 마련된 특별관에서 수상작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패키징 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대표 패키징 전문 전시회 코리아팩이 올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2년마다 열리는 코리아팩에서 새로운 패키징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지속가능한 패키징관이 별도 마련돼 친환경 패키징과 관련된 최신 동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패키징은 올 패키징 프렌즈 기업들과 함께
친환경 패키징을 비롯한 최신 패키징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전시회에서나 볼 수 있는 세련된 부스 디자인과 대형 라운지, 최신 기술 세미나 등 국내 전시회에서 보기 힘든 차별화된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코리아팩 2024와 올패키징 프렌즈관이 패키징 산업 종사자들의 축제장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월 27일 포장기술사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장기술사 시험에서는 레토르트 파우치 제조 시 요구되는 물성, 화학적 재활용, 스마트 패키징, 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장기술사 시험은 응시 인원이 적어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기술 분야를 주제로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경력만 가지고 시험을 보면 합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제132회 포장기술사 시험 문제는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플랫폼 기업 올패키징은 중소패키징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한 CEO 포럼을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의 블룸비스타에서 개최합니다. 2024년 올패키징이 새롭게 진행하는 올패키징 CEO 포럼은 중소패키징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CEO와 임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패키징 산업의 이회화 전망, 패키징 산업과 연관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전략과 발전 방안, 이종 패키징 기업과의 협력과 네트워킹 강화, 타사 패키징 산업의 성장 비결, 수출을 통한 성장 전략 등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과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개념의 행사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대외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고민하는 중소 패키징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올패키징 주식회사가 오는 6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인쇄 산업전인 드루파 2024에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한다를 주제로 8년 만에 열리는 드루파 2024에서는 디지털 인쇄, 친환경 인쇄 등 패키징 인쇄 관련 최신 기술이 소개될 예정으로 패키징 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패키징 참관단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 드루파 2024를 참관하고 스위스의 골판지 및 포장재 제조사인 모델사를 방문해 골판지 및 판지 인쇄와 가공, 골판지의 디지털 인쇄 등 유럽 패키징 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공장을 직접 체험할 계획입니다. 올패키징만의 차별화된 참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탈플라스틱입니다. 많은 패키징 산업 종사자들은 탈플라스틱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탈플라스틱 사회는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퇴출해 플라스틱 소비를 아예 금지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 폐플라스틱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인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관련 패키징 산업과 기업들은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패키징 분야 최고 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포장기술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더 많은 포장인들이 도전해 많은 포장기사와 포장기술사들이 패키징 산업과 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 TV의 2월 1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